존경하는 최이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어렵게 청문회가 열리게 된 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특히나 조국 후보자와 저는 민주당이 그 기자간담회라는 식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부분이 그나마 오늘 좀 치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재벌개혁에 관심이 많은 거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최근 국정농단 사건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이번 판결에서 횡령 배임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해서 지금의 그 법적인 처분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 특경가법의 배임 횡령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도 50억 원일 때 이상일 때 이제 최상의 그 형은 무기징역인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그 상한선을 11년으로 사실상 제한하고 집행유예도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법 적용을 구체화하고 예측 가능성 높이는 수준을 넘어서 저는 이제 이 양형 기준이 입법 취지를 몰각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특경가법의 주무부처인 장관으로서 후보자로서 이 양형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 의원님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 양형 기준은 이제 법원이 몫입니다. 예.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된다 하더라도 양형 기준을 직접 고치는 권한은 없습니다만은 의견은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아마 저로서는 이런 문제가 특히 이제 필요하다는 동의하시는 필요하다고 거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또 경영 승계 불법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한 승계 불법성에 관련해서는 지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죠? 예, 물론입니다. 예. 이 삼성 경영권 승계 불법성 논란은 뿌리가 깊은데요. 그 시작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 자체의 그 사건부터입니다. 근데 이게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결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 내용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무죄 판결을 받은 삼성 에버랜드의 전환 사채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사건에서 개인적으로는 배임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그 우리 후보자님이 형법 교수시니까 그 무죄를 영어로 innocent가 아니라 not guilty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좀 간략하게 한번 국민들을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무죄라 하면 완벽하게 혐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검찰이 입증을 다하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죄라 하더라도 부당함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법원 판결의 결론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는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 학자로서의 의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지금 시점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답변을 명확히 말씀하지 않았지만 정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만일 이재용 부회장이 이 앞에 있다면 그러한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최이배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주장해 와셨던 그 재벌 체제 개혁 문제에 이재용 회장께서 앞장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그 부당한 이득에 대해서 뭔가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흔히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수혜자에 불과하다. 이건희 회장이 다 한 일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뭔 잘못이 있냐.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걸 어쩌겠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적으로 강제는 하지 못하더라도 부당한 이득을 얻었으면 그것은 자발적으로라도 되돌려 놓는 것이 공정과 정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자, 이제 재벌 얘기에서 좀 후보자 얘기로 들어오겠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기업 집단을 좌지우지하는 이 재벌들의 기득권 사례에서 우리 후보자님의 개인적인 가정에다 좀 비춰보겠습니다. 무리한 가정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득권층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에 있어서 저는 일견 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님의 딸이 부모를 잘 만나 금수저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고등학생 때부터 많은 인턴 기회와 논문의 일저자, 또 해외 봉사활동, 서울대에서 장학금, 부산의전원에서 장학금, 또 재산의 증여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려왔습니다. 예, 인정하시죠? 예,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후보자님이 모두 발언에서 가족들이 누린 과분한 혜택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유무죄를 떠나서 부당한 이익이라면 되돌려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4주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예컨대 저는 제가 유죄 무죄를 따지겠다는 것이 아니고 합법 불법을 따지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걸 따지겠다는 게 저희 의도는 전혀 아니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장학금 문제는 적정 시기가 되면 어디로든 다 환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재산 관련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 모친께서 근데 재산에 대해서 물론 우리 청년들이 분노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의대 학생이 되었고 의사가 될 거라는 그 어려운 그 과정을 그렇게 쉽게 간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이 불법이 저질렀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 또한 분노할 일인 거죠. 예, 지금까지 후보자가 얘기했던 내용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이게 2010년 9월 달에 경향신문에 쓰신 내용이에요. 카스트를 깨는 것이 정의다. 혹시 글 기억나십니까? 예,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예. 정부기관이나 뭐 공기업 등의 고위 공무원 낙하산 그 자식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똥돼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신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절대 사회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을 스스로 지키려면은 위선적인 지식인이 아니려면은 저는 따님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최 의원님의 말씀 취지가 무엇인지 좀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제가 청문회를 마치고 난 뒤에 제 딸아이, 저 개인이 아니라 딸아이의 문제도 이기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서 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혜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 의원입니다. 정말 지난 몇 주간 너무나 시끄럽던 것 같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해명하실 부분들은 해명하고 국민들이 정말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동안 후보자 가족에 대한 많은 뉴스가 생산됐습니다. 근데 그중에 또 많은 부분들은 가짜 뉴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께서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후보자의 청문 지명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언론을 달구었던 것 중에 한 부분이 후보자의 딸이 어떤 시험도 없이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갔다.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조국 딸이 지원한 분야는 어학특기자 전형이었다. 그런데 결국 진짜 한영이고 입학과 관련해서 특별 전형으로 들어갔고 뭐 시험도 안 받고 그것이 달궜는데 지금 현재 밝혀진 것은 일반 전형으로 합격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학생들과 똑같이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다는 것이 지금 팩트입니다. 그리고 고려대도 또 특별 전형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굉장히 뉴스에서 많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세계 선도 인재 전형으로 합격을 했고 그것은 수시 1차 850명 중에서 200명이나 해당되는 전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출한 성적을 보면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것을 뭐 많이 보지만 시험 성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AP 점수와 그리고 탭스 점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P는 5과목 중에 4과목 만점을 받았죠. 예, 제가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은 3과목 만점은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오히려 5과목 중에 4과목 만점입니다. 이 정도 성적이라고 하면 사실 그 당시의 기준에 비추어서 서울대까지도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전형이 있다고 보면요. 굉장히 고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가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국딸 고교 때 또 제3저자 등재글 나왔다면서 공주대에서도 논문을 발표한 것처럼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논문이 아닌 발표 초록에 불과했고 제3저자도 아니고 3번째 발표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의전한 합격 직전에 조국 딸 주민등록생일 7개월 늦췄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의전한 합격증에 보면 결국 생년월일이 원래 생년월일이었던 1991년 2월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민등록 생일을 정정한 것이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정말 그 아들의 학폭 연루 의혹 그것은 반대로 뒤집혀서 아들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것이 드러났고 또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조국 딸이 그런 보도도 결국 포르쉐가 아닌 파란색 아반떼를 탔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과 관련해서도 조국 딸이 박사로 기재됐다 이렇게 보도를 됐는데 그것은 박사로 기재된 것은 맞지만 그것은 전산 오류로 인해서 단국대의 모든 저자가 기재되지 않았던 저자들은 전산 정보를 개정하면서 박사로 다 기재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많은 정말 가짜 뉴스들이 생산되고 국민들에게서 유통됐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시면서 후보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저에 대한 이제 비난 이건 참 다 제가 감내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에 대해서 완벽히 허위 뉴스가 이렇게 유포된 것은 저희 아이로서는 참 감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주광덕 의원님께서 아까 서울대 인권법 센터 그 인턴 과정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이런 과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인턴십 모집 공고상에 보면 지원 자격 자체가 법대 재학생과 로스쿨 입학 예정자 대학원생만이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한영외고 인권 동아리 친구들이 인권 관련돼서 알아보면서 실무자한테 메일을 보내서 인턴십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등학교 학생들은 이 인권법 센터에서 요구하는 인턴의 자격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보입니다. 원래가 그 모집 대상자가 법대 재학생과 로스쿨 입학 예정자 그리고 대학원생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고등학생들이 그 조국 후보자의 딸을 비롯해서 다른 학생들도 아마 이 센터에서 그 인턴십을 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것만 해도 단국대에 그 교수의 아들도 여기서 인턴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만은 거의 아이 인권 동아리 아이 학생들이 여러 명이 갔다. 그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국제 학회인데 영어 잘하는 아이들이 필요해서 그 뭐 심부름도 하고 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가정은 뭐냐면요. 여기에
이 고등학생들이 정식적으로 인턴십을 할 자격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의 그 공식적인 인턴 기록에는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 저는 이 수사 과정이나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그동안 참여했던 다른 고등학생들도 과연 그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없다고 한다면 이건 조국 후보자의 딸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불합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네, 뭐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점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예. 통영오선 출신의 정점식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당과 언론이 제기한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특히 후보자님의 자녀 또래의 젊은이들, 그리고 그 또래의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 그리고 수험생들 모두 다 분노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불법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편법, 후보자의 위선, 그리고 엄마 찬스,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딸이 부정 입학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후보자님의 위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의 따님이 동양대 영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제 처가 거기에 의학교육원장 또는 뭐 센터장 하면서부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임하고 난 뒤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으로 부임하고 난 뒤부터라는 거죠. 네, 네. 센터장으로 부임하신 것은 2013년입니다. 그 교수로 부임하고 난 뒤부터인데 시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냥 센터장이 아니고 교수로 부임했을 때라는 거죠. 네, 네. 이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의 그 당시 후보자의 따님이 봉사활동을 할 당시의 센터장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주식 교수님이라는 분인데요. 그분은 2015년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후보자의 따님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0년 6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거기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9월 7일까지 봉사활동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그 배우자 부인께서는 2013년에 센터장으로 부임을 했죠. 그건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이 센터, 영재교육센터라는 게 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김주식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영재교육센터 연수에서 연수를 그 강의를 하는 분은 원어민 교수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아이가 간 거는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 중고등학생 프로그램입니다. 초등학생 프로그램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김주식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희 아이는 그 프로그램에 간 것이 아닙니다. 이 김주식 교수님이 하신 그 센터에 연수를 간 거죠. 연수가 아니라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의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저는 김주식 교수님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강사가 원어민 교수고, 그리고 보조를 하시는 분은 조교나 강사가 직접 맡았기 때문에 외부 봉사가 필요 없는 시스템이었다고 김주식 교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센터 자체가 그 부인께서 센터장을 했다는 센터 자체가 김주식 교수님께서 사비를 들여가지고 직접 세운 조그마한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 센터에 가보셨어요?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김주식 교수님께서는 토요일에도 당신이 직접, 그 교수님이 직접 출근해서 당신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운영한 기관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봉사활동을 온 사실이 없다는 거죠.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이곳에서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에 대해서 상장을 발급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어영재교육센터의 직원이 직접 상을 받아왔다고 하는데, 내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나 말고
다른 교수가 있는 것도 아닐 정도로 작은 센터다. 나도 모르게 상을 준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청와대에서 당시 센터 관계자가 발급해 줬다고 하는데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센터를 세운 내가 책임자인데 나한테 청와대에서 물어본 사실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게 오늘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그 발급 표창 봉사 표창장 발급 주체는 지금 말씀하신 영재교육원이 아니고 아니, 어학교육원입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전혀 지금 다른 기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학교육원에서 그러니까 발급한 표창이라는 것입니다. 영어영재교육연구소의 부설 영어영재교육센터라는 거 아닙니까?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정보화 본부에서 게시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서울대학교 캠퍼스 라이센스 소프트웨어 이용 안내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김진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입니다. 결국 그 당국대 논문과 관련해서 그 논문의 이 문서 속성, 논문 파일의 문서 속성 정보에 관한 것이죠. 그때 이제 속성에는 이 파일의 속성에서 회사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나오죠. 예, 제가 그렇게 입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건 그렇게 입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 자체가 캠퍼스 라이센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그렇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소위 서울대학교 정보본부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는 학내에서만 사용하고 학교 밖 사용 및 외부 유출을 절대 금지한다. 그리고 학내에서도 업무 및 연구, 교육 용도로 사용하는 장치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연구 목적의 PC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학교 행정 업무 및 순수 교육 연구 목적 외의 사용도 금한다라고 하고 있죠.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상세히는 모르지만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후보자가 말씀하시는 게 원래는 이제 이 언론에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원래는 이 소프트웨어는 학교에 설치된 후보자의 PC에서만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후보자는 그 PC를 집으로 가져와서 사용했을 수도 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만은 PC를 학교에서 PC를 제공을 하고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깔리는데 근데 그 PC가 중고가 돼서 못 쓰게 되면 새로운 PC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학교에서 안 쓰는 PC를 제가 가져와서 집에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이고 그것이 불찰이라 한다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적으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PC를 교체를 할 때는 서울대학교가 독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립대학교에서 PC를 교체를 해주면서 그거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왔고요. 예. 그게 비슷한 거죠. 예. 시간 주시면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때 보충하시죠. 예,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입니다. 우리 조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우리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 개혁을 포함해서 사법 개혁을 추진해 달라, 마무리해 달라 이런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맞겠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검찰이 2004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이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선 자금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시점에 쓴 메모가 손으로 쓴 메모가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간적인 스모, 대통령 품위 이런 단어를 적시하면서 불만도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외로이 떠 있는 대통령이라는 고통스러운 소회도 적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 지켜주자. 그리고 바로 세우자.
그렇게 대통령이 지켜주고자 했던 검찰이 5년 뒤인 4월 30일, 2009년 4월 30일 검찰에 출두시켰습니다. 저는 그게 검찰의 민낯이라고 봅니다. 자, 이 책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문재인, 김인혜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입니다. 아마 우리 후보자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거기 15페이지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검찰개혁을 한 결과 참여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개혁을 둘러싼 참여정부와 검찰의 대립은 남아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그 점 동의합니다. 예. 저는 이런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장관 후보자로 대신 조국 우리 후보자가 조금 더 철저하고 더 치밀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이런 검찰을 상대로 개혁을 하시려면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에서 저는 충분히 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불철저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점을 좀 새겨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검찰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압수수색할 때는 저는 검찰의 진정성을 믿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의 청문권에 대한 침해라는 측면도 있고 저도 그런 점에서 수긍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 검찰이 하고 있는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저의 그런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깊은 회의가 듭니다. 학생 생기부, 생활기록부가 버젓이 돌아다닙니다. 검찰과 본인 외에는 안 갖고 있다는 생기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또 온갖 증거인멸,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증거인멸의 의혹들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은 포렌식한 자료가 여기 청문회장으로 돌아다니고 이게 포렌식 자료가 검찰 말고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진짜 참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어 도대체 민정수석할 때 뭐 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했길래 검찰이 이 모양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소연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솔직히. 임명되시고 나서요. 한 달간 보도된 양을 제가 비교해 보면 118만 건입니다. 네이버 조사로. 그 중에는 검증의 차원에서 진행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검증과 관련해서 후보가 성실히 설명해야 될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또 그 중에 상당수는 저는 정치공사라고 봅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운영위에서 우리 김태호 사건 났을 때 네, 기억납니다. 상임위 했을 때 분위기도 비교해 보면 저는 일부에서는 조국 포비아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국 얘기만 나오면 난리법석이 납니다.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최근에 지명 이후에 우리 젊은이들이 공정의 가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새삼하고 있고 그 이면에 깔려 있는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여기 우리 정부가 응답해야 되고요. 책임 있는 대안을 저는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 양으로만 놓고 보면 이거 좀 과하다. 118만 건입니다. 무려 한 달 만에. 저는 우리 사회를 바꿨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세월호라고 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보도된 양을 한 달간 따지면요. 24만 건입니다. 최순실 처음 보도되고 난 10월 24일 이후에 2016년 10월 24일 이후에 한 달간 보니까 119만 건입니다. 11만 9천 건이고요. 제가 좀 잘못 읽었다. 세월호는 24만 건, 최순실 보도는 11만 9천 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국 후보자의 보도는 무려 118만 건입니다. 잘 분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조국 얘기만 나오면 이러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이 책에 제가 말씀드린 이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왜 검찰은 참여정부를 싫어했고 노무현 대통령을 미워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후보자를 싫어할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책에 또 다른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최초 검찰 인사에서 시작되었던 검찰의 반발은 인사를 핑계로 한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었다. 검찰의 반발은 인사 문제와 상관없이 예정된 것이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책만 보면 구구절절히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써져 있습니다. 이 책의 치열함에 비해서 저는 감히 대통령과 우리 조국 후보자는 너무 나이브하다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청문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취임하시면 단단한 각오로 치밀하게 임해 주시기를 저는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제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제가 의도하고 기획했던 것보다 훨씬 못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철 의원님 말씀 새기면서 원래 취지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남병의 이은재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조 후보를 보면서 저는 참 대단한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 동양대 총장 상장이라는 사문서를 위조해서 의존원 입시에 활용을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연구 용역 과제에서는 공문서를 위조해서 공금을 횡령하면서까지 딸 용돈까지 챙겨준 것을 보면 부부, 특히 배우자의 눈물겨운 딸 사랑이자 스펙 관리입니다. 그럼에도 후보자 본인은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 부부는 경제적인 공동체로서 포괄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라고 판단되는 정황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후보자의 법적 책임만 없으면 후보자는 깨끗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도덕적 문제가 부부간의 분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저희 아이 교육이나 집안 경제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점 사실입니다. 지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반성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이 후보자에게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후보자는 민정수석 재직 시에 그런 기준으로 인사검증했습니까? 네, 잘 못 들었습니다. 인사검증을 민정수석 계실 때 네. 그 지금 조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인사검증을 하셨냐고요. 예, 인사검증 팀에서 검증을 맡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 산하 인사검증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아이, 근데 기준이 그랬습니까? 기준이 우리 그 조 후보자 기준하고 그런 식의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 후보자 일가의 편법, 부정 비리 의혹에 조국 후보자가 직접 관여한 의혹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위증교사 의혹입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동양대 그 표창장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최성해 총장 말에 따르면 이 표창장 문제로 후보자 아내인 정경심 교수와 통화하던 중에 후보자와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아까 계속 부정을 하셨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법률 고문팀에 물어보니까 그러면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후보자가 직접 위증교사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다는 말씀 아니 아까 그런데 드렸습니다. 그러면 네. 이 말이 그 총장이 거짓말한 건가요? 그 총장님께서 그래서 이제 잠깐만요. 저희가 그 총장을 증인으로 저희가 지금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오늘 만약에 최 총장이 나왔으면 이것이 분명히 저는 밝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최 총장은 지금 얘기를 했다. 그래서 언론에 나왔고 지금 후보자는 아니다. 뭐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짧게 통화를 저희 하면서 이런 식의 대화 내용이 아니라 제 처가 아주 놀란 상태에서 여러 얘기를 하고 위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내용을 언급하면서 지금 제가
총장님, 제가 거짓말하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좀 조사를 좀 해주셔서 사실관계를 좀 밝혀주십시오. 이 정도의 말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 총장과 다시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그거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으면 이것에 대한 후보자는 책임을 지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당국된 논문 그 초고 워드 파일에 관해서 작성자가 저렇게 조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국으로 나와 있는데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후보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집에서 쓰기 때문에 저렇게 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예.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좀 되지 않느냐 하면 맨 처음에 이 장 교수로부터 형편없다는 지적을 논문이 형편없다는 그 지적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도 후보자가 몰랐다. 이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교수인데. 제가 저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의학 쪽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혀 저는 그냥- 모르는데 아니, 컴퓨터를 저렇게 썼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에 그 소속이 적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저게 찍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컴퓨터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아무튼, 쉽게 확인될 그 수 있을 부분은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질의 다시 드리고 하고요. 그다음 최근 시중에 뭐라는 얘기가 소문이 나냐? 입학은 성적 순이 아니고 아빠 순이라는 말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예. 장녀의 동양대 총장상 관련해서 맨 처음에는 실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그 다음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총장의 표창장 갖고 나오셨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원본은 가지고 있지 않고 사진 찍은 거를 제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왜 원본이 없습니까? 오늘 지금 며칠 동안에 이 표창장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까? 저희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지고 오셨다는 것은 뭐 청문회를 뭐 좀 무시하는 경향이라든지 아니면 성의가 없다든지 이렇게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최성애 총장은 상을 준 사실 그 자체를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영재센터장은 딸을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녀 봉사활동 기록은 아까도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배우자의 동양대 교수 임명 전부터 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아까 임명 전부터 적혀 있는 건 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발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건 명백한 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아이가 거기에 봉사활동을 한 것은 정확하게 갖다 제시하고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정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의원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한 12년 정도 하면서 뭐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장도 했었고 대법관들 또 헌법재판관들 그다음에 뭐 다수의 장관들 인사청문회를 했던 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우리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처럼 특이한 청문회는 처음 봅니다.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그것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인데 바로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적 관심을 초래한 많은 대형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요구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에 과연 과거의 검찰들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검찰이 수사가 착수되고 또 검찰 수사의 또 방향과 목표를 추정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이 시시각각으로 또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 야당 의원도 지적하였지만 검찰에서 포렌식을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사실들 후보자의 딸의 단국대학교 논문 초고 파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검찰에서 그 압수해간 검찰에서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매우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범죄적인 행위죠. 그 후보자의 딸의 생활기록부가 공개돼 갖고 심지어 그 안에 있던 후보자의 딸의 영어 성적까지 공개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지금 이번 청문회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청문회인지 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의 딸과 아내의 청문회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이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보자가 뭐 학문에 몰두하고 또 다른 사회 참여 활동에 몰두하면서 가정에 뭐 딸의 진학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일일이 다 체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랬습니다. 예.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후보자의 처가 물론 법적으로는 허용되는 또는 제도의 틀 안에 있는 그런 일이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어떤 그러한 불공정한 어떤 기회, 불공정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딸의 스펙을 만들지 않았냐 이런 게 국민들이 의심하고 또 다수의 청년들이 좀 실망하고 있는 것 사실 아니겠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후보자라기보다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초의 그 삶의 과정들이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후보자 딸의 자소서에 드러난 모든 과정들,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 수상 경력들, 인턴십 과정들, 심지어 생활기록부의 성적까지 다 드러내고 있는 게 이게 정상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 참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미뤄둔 채 취직시험을 하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위에 두 딸이 있습니다. 대학 들어갔는데 잘 모릅니다. 어떻게 자소서를 썼는지 또 어떻게 대학 졸업하고 성적을 어떻게 받았는지 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전 야당 의원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또 공직에 나서는 분들에게 또 후보자를 비판하는 분들에게 이런 점 묻고 싶습니다. 정말 당신들의 아들들 생활기록부 다 깎고 대학 들어갈 때 제출했던 자소서들 다 깎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경력들 본인의 스펙들 다 한번 검증해보자. 좀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게 대한민국의 장관 후보자의 그 장관으로서의 업무 능력과 적격성, 도덕성 심사하는 건지 그들의 가족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심사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 상황이 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말부터 시작하면서 한두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후보자 처에 그 후보자 처가 아니라 동양대학교 근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후보자 처가 지금 위조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예. 그 표창장이 정말 만약 후보자의 처에 의해서 위조되었다고 하면 후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까? 저는 그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수사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요. 수사기관의 결론 그리고 그 뒤로 뭐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재판에서의 결론에 따라 제 처가 만약에 관련이 돼 있다면 그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후보자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만 그 표창장 관련해서는 참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위조됐다고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여러 정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공식적으로 나가는 말고도 제가 알기로도 동양대학교가 제 지역군 동두천에 돼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여러 기관 단체에서 표창 요청하게 되면 총장명의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해당 그 동양대학교 총장이 저는 뭐 거짓말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총장이 자기 명의로 나간 표창장을 다 기억하고 그게 누구한테 전달됐는지 그걸 기억하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럼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통상 경우 기관장께서 직접 결제하는 상장과 위임하는 상장이 통상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최성해 총장님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표창장에 비교해 보면 이미 다른 곳에서 입수한 동양대 명예 총장의 표창과 후보자의 딸이 받았다는 그 표창장의 직인을 비교해 보면 직인은 같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직인이 어떤 경위로 찢겨졌는지 거기에 날인되었는지 이것만 확인된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이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관련해서 더 중요한 건 후보자의 딸이 실제 동양대학교에 가서 봉사를 했냐 안 했냐입니다. 사실은 봉사를 했는데 봉사를 했냐 안 했는데 봉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표창장을 받았다는 건 너무나 명백한 거고 봉사를 했는데 표창장을 받았냐 안 받았냐 지금 따진 그게 봉사를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네. 그거 입증된다고 하면은 네. 충분히 저는 예, 저 딸아이 분명히 봉사를 했고요. 최근에 몇몇 언론에서 그 봉사했음을 확인하는 교수님의 그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또 그 봉사활동을 보고 저 딸아이의 봉사활동을 보고 상장을 추천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 봉사활동 표창장이 어떻게 발급되었는지는 저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내부 과정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 아이가 상장을 받아온 건 사실이란 것입니다. 향후 세세한 과정은 나중에 밝혀지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신환 의원이 지금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방금 간사간 협의에 의해서 김도읍 의원이 이 오신환 의원님 대신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존경하는 김도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따님이 동양대에서 봉사한 기구가 어디죠? 제 프로그램 이름이 있는데요. 제가 그 아니 아까 네. 교양학부 소속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봉사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산하 무슨 영어 영재 프로그램이라고 기억납니다. 어깨 어느 의원 질의하실 때 영어영재교육센터냐 아니면 영어영재교육원이냐 하는데 후보자께서 명쾌하게 의원을 향해서 그 기관을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 예,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한 영어 영재 프로그램입니다. 교양학부 주관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이 어디냐고요. 아까는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이게 동양대 교양학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 질의에 영어영재교육센터라고 하니까 네. 아니고 영어영재교육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닙니다. 그때는. 그 발급 상장이 네. 그 아까 다른 그 의원님께 정정 말씀드린 거는 그 상장 발급 주체가 예. 영어 영재 센터가 아니라 예. 어학교육원이라고 정정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두 개는 다른 근데 그 기관이라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센터가 2012년도에 명칭이 변경돼 가지고 영어영재교육원이었고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여기 앉아 가지고 왈가왈부를 하는데 2일 전 2019년 9월 4일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 상황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인께서 최 총장께 전화를 하죠. 예. 전화를 합니다. 그 내용은 미루어 짐작고 다 아시죠. 그런데 10시 54분에 조선일보 기사가 나가요. 표창장이 위조됐다. 11시경에 바로 또 후보자의 부인이 총장에게 문자 발송을 합니다. 예?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16시경에 전격적으로 최 총장이 검찰에 소환됩니다. 문자 한번 보시죠.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 시간대가 기사가 난 직후에 이 문자입니다. 그대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기사가 이렇게 나갈 수가 있을지요. 그러면서 조선일보 기사를 링크를 하고 그 다음 문자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 항의하는 문자가 또 나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문자도 보시면 실제 학교에서 많은 일을 부서장 정결로 그러니까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후보자님,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변하는데 이외에 밑에 거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위에 보세요. 그대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기사가 이렇게 나갈 수가 있었지요?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보자 말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강변을 하시는 후보자를 보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사진 좀 보시죠. 자, 저 사진 이전에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서울대에서 사용하던 PC를 모석에 될 때는 교체한다고 했죠. 네. 예. 그래서 그걸 집으로 가져갔다고 했죠. 네. 재산이 56억이나 되시는 분이 학교에서 모석에 대해서 교체하는 컴퓨터를 왜 들어갔죠? 집으로? 제 그 점에서는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됐어요. 네. 불찰이다. 네. 아니 모석에 된 컴퓨터를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후보자 말대로 하면은 따님이 논문 수정도 하고 잘 썼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못 쓰게 됐다는 취지가 아니라 아니 못 쓰게 됐다는 취지가 아니라 못 쓰게 돼서 그러니까 중고가 되어서 교체를 해주면 그거를 네. 속기록 보십시오. 네, 속기록 보십시오. 그럼 못 쓰게 되어서 교체를 할 때 그 중고를 집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하셨어요. 완전히 못 쓰게 됐다는 예, 취지는 자, 아닙니다, 의원님. 국립대학에서 못 쓰게 되었다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국립대학에서 정정하겠습니다. 예. 국립대학에서 물품 교체할 때 회수해 가죠, 원칙적으로. 예. 네, 그런데 회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반납도 안 하고 집으로 가져갔다. 이것도 수사를 또 하겠죠. 자, 그다음 사진 좀 보시죠. 저 옆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과거 제 민정수석 시절에 윤규건이죠. 예. 저 식당 이름이 뭡니까? 청와대 근처에 있는 모 식당입니다. 저희 전체 회식이 있던 날입니다. 전체 회식 몇 명이 했습니까? 그때 한 7, 80명이 되어서 각 직원들과 다 1대1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네. 두 사람이 밥을 먹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갔다 왔어요. 애월 식당은 조그만해 갖고 최대 35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네? 전체 식당을 예약해서 저희 전 직원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식당이 지금이라도 가보세요. 왜 거짓말하세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최대 의원님. 35명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네? 이 사진 누가 찍었습니까? 저희 직원들 중에 한 명이 찍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7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제가 사람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회식 전체 회식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70명이 들어갔다고 말씀해놓고 또 지금 제가 사람 수를 어떻게 세어보았겠습니까? 전 직원이 회식을 했다면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 사람 수는 밝힐 수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 올 조금 전에는 70명 정도 갔다고 했다가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때 다 밥 먹고 아니 후보자님 네. 조금 전에 제가 여쭈었고 후보자님께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묻지도 않았는데 전 직원이 갔다. 몇 명이 갔습니까? 70명이 갔다. 제가 35명밖에 못 들어가는 식당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수 말 못하겠다. 아니 제 말씀은 이런 취지입니다. 전 직원 회식이었고 전 직원 회식으로 공지가 되었고 그때 사람들이 계속 이동하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 윤규근 총경 사진을 제가 오늘 공개된 걸 언론에 아침 일찍 보았는데요. 마치 이 사람과 제가 둘이서 무슨 밀담을 한 것 같으면 그게 아닙니다. 전체 그렇게 지금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회식 날에 제가 가서 테이블별로 돌면서 직원 개개인과 사진을 찍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 사진이 도대체 어떻게 갑자기 됐어요.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됐어요. 저 보충 질의 때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송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방 설명하려는 걸 좀 마저 좀 해주시죠, 그러면. 네, 아까 사진에 대해서. 네, 사진 민정수석실에서 1년에 뭐 한 학기에 한 분기별도 정기적이지 않습니다. 전체 회식을 가끔씩 합니다. 했을 때 그 자리는 저와
구성원들 전체에 공지를 합니다. 공지를 해서 몇 시부터 하니까 와라 그러면 초반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 뒤로 자기 업무 마치고 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사람이 변동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 대략적으로 한 70명, 7, 8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인원으로 해서 7, 80명 된다. 예, 이동을 하면서 다 포함하면 한꺼번에 그 자리에 다 있었던 건 아니고 네네. 일시에. 그리고 요 사진의 주인공이 아마 윤총경이기 때문에 아마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이때 찍은 사진이 아마 수십 장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직원으로 찍은 건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제가 오늘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검찰이 이제 정치를 한다 만다 이렇게 얘기해서 수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도 얘기했지만 수사하는 과정에서 막 나와요. 수사했던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게. 예. 오늘도 깜짝 놀랐어요. 그 회의록을 보면 김주태 의원님께서 아마 이러실 거예요. 이 검찰 포렌식에서 나왔다. 아까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죠? 검찰 포렌식이 어떻게 나오죠 이게? 저도 도저히 경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나왔던 우리 주광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후보자님의 딸에 관련된 생활기록부 이게 다 나왔어요. 그죠? 예. 이거 지금 생활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딴 사람도 발급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 동의가 있을 때만 발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수사기관이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런. 가서 두 개예요. 따님이 동의해줬거나 예. 아니면 수사기관에 갔거나 그죠? 예, 통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님은 동의 안 했겠죠, 그죠? 전혀 동의하지 유출이나 배포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나온 거 아니? 검찰에서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럼? 저로서는 아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할 때마다 다 따라가요, 언론인들이. 응? 나는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계속. 들으세요, 좀. 들으시라고. 이런 거 확인 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언론에 그 압수수색하는 장소 미리 얘기가 되고 나오고 최근에 그랬죠. 무슨 게 뭐 증거인멸이 될 우려가 증거인멸 정황이 있어서 압수수색을 한다고 이런 게 아침 신문 나와요. 예. 저는 그것 때문에 정치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수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여태까지 검찰이 해온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다른 건 모르지만 생활기록부 어떻게 나왔는지 꼭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도 좀 후보자님의 밝혀지면 좋겠습니다. 따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한 개인의 가장 지극하게 은밀한 사생활과 관련될 수 있는 거예요. 석차가 얼마냐 이런 게 나온다는 게 공개된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아무리 그 인사청문회 자리를 하지만 더군다나 인사청문회 자리면 더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꼭 사실을 밝혀서 누가 이것을 유출한 건지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계속해가지고 동양대 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분명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리하면 동양대 총장께서는 후보자께서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마치 사건을 잘 위임을 해준 걸로 잘 얘기해달라 이렇게 하는 취지로 얘기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는 절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저는 송구하다 말씀드리고 제 처가 매우 억울해하는데 사실 조사를 좀 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는 이제 나중에 확인될 거니까요, 그죠? 네, 한쪽 말만 일방적으로 믿어서 안 된다는 것이 저희 말씀이고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표창장에 갔습니다. 그동안 거기 가서 봉사한 거는 사실인 거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마치 모 인사가 나와서 봉사를 못 받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사실도 아닌 거예요, 그분 말씀은 그죠? 못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이거 진짜 또 보았다는 분의 보았다는 분도 못 증언이 또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렇습니다. 이게 여기도 그렇고요. 뭐 키스트 인턴 간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있습니다. 예, 그 기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봐야 됩니까? 누가 가서 봉사하고 인턴하고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 기관에 10명 있고 그러면 10명이 싹 그 사람이 와서 봉사를 볼 수 있습니까? 그 대학교나 연구소 차원에서 봤을 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와서 뭐 생활 체험한다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신경도 아마 안 썼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서울대학교에서 인터넷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실제 중요한 초점은 인터넷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고 예. 인터넷 안 했다고 하면 같이 갔다고 하는 동아리 친구들을 보면 확인하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 기록이 안 남아 있으니까 안 한 거다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또 인턴하는 동안에 어떤 분은 못 볼 수도 있어요. 자기가 다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한테 물으면 못 봤다는 것이고 같이 본 분한테 얘기하면 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못 봤다고 하는 분을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아까 좀 마지막에 또 나온 문제인데 컴퓨터 문제요. 컴퓨터 문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정확히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 지급하는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들을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 해주면 남아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아직까지 쓸만합니다. 쓸 수 있는데 그때 그거를 제가 집에 가서 썼던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프로그램이 그대로 깔려 있고 제 자료가 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걸 쓰다가 적정 시점 되면 또 반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납한 컴퓨터도 많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쓴 건 사실이고 그것이 불찰이라면 제가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통상 경우 그 업그레이드 되고 난 뒤에 기존에 쓰던 것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사용한 것을 저희 딸아이 또는 뭐 저희 아이, 아들 아이 등이 같이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새로운 네, 그런 취지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특히 후보자님 계속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는데요. 주질이 마지막 순서로 저도 그동안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이나 질의 내용이 좀 불분명했던, 그래서 좀 명확히 국민들께 알려야 되겠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역시 동장대 최승혜 총장 명의의 표창장 발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께서 위임 정결이 뭐 관행화되고 여러 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 표창장 발행 명의인은 분명히 최승혜 총장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총장은 발행 명의인이 말이죠.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데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요. 그 최승혜 총장으로부터 표창장 발행을 그 뭐 후보자든 뭐 후보자 부인이든 위임 받았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없습니다. 자, 총장님하고 그런 문제로 천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정경심 교수는 제가 물어본 바로는 그 정도의 표창, 이게 뭐 졸업식 때 주는 큰 상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 생활 체험 열심히 하는 아이들 주는 거는 위임돼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발행 명의인이 위임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위임 받았다는 뚜렷한 객관적 증거를 대야 합니다. 위임장이나 뭐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그 해명은 받아들여질 수 없죠. 그리고 대신에 말이죠. 그런 근거를 대는 대신에 그 후보자의 처는 그 총장의 표창장 발급을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의학 원장에게 위임했다라고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몇 번에 걸쳐서. 왜 이런 위임을 했다고, 위임을 부인하는
총장에게 위임을 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을 왜 합니까? 이렇게 되면 난중 그게 뭐 증언을 설 경우에 위증 교사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런 부탁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특히 후보자께서 저는 통화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통화하는 것 자체가 압력으로 비춰지지 않겠어요? 왜 후보자가 통화를 합니까? 뭐 처가 물론 통화하던 말미에 통화를 했다 하더라도 통화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통화한 내용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뭐 처 얘기를 되풀이하면서 처가 억울해한다. 사실 조사를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건데 그거 자체도 부탁일 뿐더러 후보자가 말씀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저에게 맡겨야죠. 예,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통화 내용을 듣게 됐는데 제 배우자가 상당히 놀라고 말을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사정에서 막 흥분하고 놀란 상태, 두려워한 이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들어와 그러니까 통화 내용을 바깥에 있다가 무슨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좀 그런 건 알겠는데요. 안정시키면서 알겠는데 제가 이런 취지다. 제 배우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는데 이렇게, 네. 그런 말씀 자체가 네. 부탁이자 후보자의 지위에서는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말씀을 실제 동양대 총장인 최승혜 총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분은 말씀하시면서 학자적 양심으로 허위 사실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 왜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저보다 훨씬 많은 능력이나 도덕성에서 훌륭한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자가 계속해서 후보자 지위를 유지하고 이 청문까지 하게 된 이유가요. 지금 이런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후보자 지위를 버릴 수 없다라는 그런 해명을 몇 번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언론에 밝히는 검찰개혁 내용을 보면 사실은 새로울 것도 전혀 없어요. 지금 뭐 공수처다, 공수처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개정이다 이런 문제들은 다 국회에 와 있습니다 이미. 특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패스트 트랙을 타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서 후보자가 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오히려 후보자가 하실 수 있다면 저는 이걸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 독립성, 정치 중립성 이걸 지키도록 해줘야 됩니다. 검찰이 수사하는데 정치권에서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하면 안 돼요. 지금 언론을 보면 뭐 이런 후보자와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 총리, 장관, 집권 여당, 민주당 대거 나서서 검찰 수사를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옳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여러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검찰개혁 법안의 경우 특히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 국회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최종적인 결정은 당연히 국회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와 동시에 법무부의 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건 후든 간에 통과되기 전이라면 그 합의안에 패스트트랙 법안의 취지에 맞게 수사 기소 실무가 이루어지도록 규칙을 바꾼다거나 물론 그 법의 테두리 아닙니다.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고 난다면 그 뒤로 또 잇따라야 할 법무부 영이든 대통령 영이든 등등의 작업을 법무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시에 그건 당연히 하게 되겠죠. 동시에 법이 통과되면 법무부 탈검찰화 그 문제는 하위법들은 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하위법들은 당연히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후보자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꼭 저만이 할 수 있다고 예. 말씀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됐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발언권을 드린 분께, 말하자면 질의를 하고 있는 분께 모든 권한이, 심지어 회의 진행권까지 제가 다 위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발언하는데 옆에서 왈가왈부하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은 제가 앞으로도 철저히 막겠습니다. 예, 발언하는 그건 저 자유예요. 발언권은 저한테 있었지 않습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 예, 됐습니다. 예, 됐어요. 조용히 하세요. 발언권 얻지 않고는 발언하지 마세요. 위원장님, 오전 질의를 위원장님, 이제 다 마쳤는데요. 지금 왜 야당 위원석이 비어 있습니까? 자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의 질의도 들어야 되고요. 또 후보자의 발언도 들어야죠. 그래야 오후 보충 질의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원래 1시쯤 끝나서 2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려고 했는데요.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지금 오찬을 하시고, 오찬 시간은 1시간입니다. 오찬을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실랍니까? 1시까지 보충 질의를 시작할까요? 오찬하고? 예, 그러면 오전 질의를 다 끝내고요. 정회를 한 다음에 오찬을 하시고 정확하게 1시 40분에 오후 질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